바다는 40억 년간 끊임없이 변화하며 진화해 왔다. 바다의 변화와 진화는 지구상의 다양한 생명체를 잉태했다. 태양과 바닷물에 동시에 노출되는 갯벌에서부터 빛이 닿지 않은 심해에 이르기까지 지구에 존재하는 극한 환경 조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지구 생명체의 80%를 품고 있는 공간. 그 생명 활동의 비밀은 마이크로 세계에 존재하는 생명체, 바로 바다 미생물이 쥐고 있다. 지난 여름 한국해양연구원 권계경 박사팀은 여수 거문도를 찾았다. 남해안 다도해의 최남단 섬. 거문도 해역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생물군이 다양하다. 특히 거친 파도와 뜨거운 햇볕을 동시에 견뎌내야 하는 작은 돌섬들은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한다. 권계경 박사팀은 수년째 남해안을 돌며 바다 미생물을 찾고 있다. 최근 연구팀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돌섬. 거친 돌섬의 작은 생명체들은 연구원들에겐 작은 우주나 다름없다. 군부와 담치, 삿갓조개, 하루에도 수백 번씩 파도를 뒤집어쓰는 돌섬의 생명들은 자신을 안반에 밀착시키는 독특한 기능을 발달시켜왔다. 염분과 수분, 햇볕에 대한 내성이 육지 생물과도 수중 생물과도 다르다. 이 안반 생물들도 역시 미생물과 공생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해수에는 잘 살지 않는 많은 미생물들이 안반 생물들과 공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미생물을 분리를 해서 산업적으로 유용한 효소라든가 다른 유용 물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원하는 기능을 가진 미생물을 찾기 위해서는 그러한 미생물이 서식할 만한 환경을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채취한 생물체에서 그와 공생하는 미생물을 분리하고 기능을 알아내는 것이 연구팀의 할 일. (3년) 전 연구팀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거문도의 바닷속에서 지방 성분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찾아냈다. 거문도 해역에서 발견한 갯민숭 달팽이. 갯민숭 달팽이의 알에서 분리해낸 미생물엔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이 숨어 있었다. 최종 제약 단계에서는 거울처럼 약이 되는 화합물질과 독이 되는 화합물질이 함께 생겨나는데 이 미생물이 만들어낸 효소가 독이 되는 화합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 미생물이 생산하는 효소는 독성을 지닌 물질을 제거시켜 줌으로써 나머지 반대편 물질이 의약품으로서의 순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고, 그 결과로 그 부가가치가 1000배 이상 급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수 거문도에서 동쪽으로 28km, 모두 39개의 무인도군으로 형성된 백도는 높고 낮은 기암 괴석과 깎아지는 듯한 절벽으로 태고의 장관을 이룬다. 바다와 섬이 만나는 곳, 그곳에는 생명의 신비가 넘쳐난다. 물고기들에게 생명철을 만들어주는 바닷속. 바다 생물들은 이곳 환경에 적응하면서 몸속에 스스로 생명 물질을 만들어간다.
바다의 꽃 산호숲이 간직한 비밀이다. 산호 바닷속 해면 동물이 주목받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해면은 그 무게의 절반이 미생물이다. 식물처럼 생긴 해면 동물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미생물 연구에 좋은 소재가 된다. 최근 이 미생물 덩어리에서 항암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연구자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미생물이 만드는 생리활성 물질에 항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신희재 박사팀은 동해 1000m 깊이의 퇴적토에서도 항암성 물질을 지닌 해양 방선균을 분리했다. 암세포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그림을 암은 새로운 혈관을 형성하며 전이되는데 해양 방선균이 생성하는 물질은 바로 이 혈관을 소멸시켜 암의 전이를 막아준다. 이 농도에서 암세포 이 미생물은 다양한 암에 대해 강력한 항암력을 지니고 있다. 유리한 암세포에서 해양 방선균은 슈퍼박테리아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도 있다. ML만 넣어도 두 가지. 방선균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의 약 70%가 육상 방선균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양 방선균의 경우는 거의 연구가 되고 있지 않아 앞으로 해양 방선균이나 해양 미생물에 주목했을 경우 다양한 의약품이 해양 미생물로부터 개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원의 복으로 떠오른 미생물. 바다의 열대우림이라 불리는 잘피숲도 미생물이 있어 그 존재가 가능하다. 절피는 뿌리와 씨앗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바다 식물로 광합성을 통해 바다에 산소를 공급한다. 이것은 떨어지죠. 물속으로 떨어져가지고 물속에서 잘피들이 서식처의 어떤 기능이 되는데요. 또 수상 경제학적이나 아니면은 생물학적인 기능을 이제 겸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산소 발생이라든지 뭐 CO2 저감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잘피숲은 물고기들의 산란지이자 은신처다. 잘피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어류수는 무려 10배나 차이가 난다. 이 모든 풍요로움은 미생물의 작용으로 가능해진다. 미생물은 자연의 분해자이며 생명활동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의 원천이다. 육지 미생물이 낙엽을 분해해 흙으로 돌려놓듯 바다 미생물은 잘피를 분해해 먹이사슬의 기초를 마련한다. 미생물은 태초 지구에 생명체가 생겨난 비밀을 안고 있다. 45억 년 전 탄생 당시의 지구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유독가스만이 가득했다. 10억 년이 지난 뒤 아무런 생명체도 살지 않던 원시 바다에는 산소를 발생하는 최초의 생명체 시아노박테리아가 등장했다. 시아노박테리아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출한다. 산소가 생기자 지구상에는 호기성 생명체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미생물이란 분명히 성숙했지만 너무나 작아서 광학현미경이나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생명체를 뜻한다. 100만 분의 1, 마이크로 세계에 존재하는 생명체다. 우리가 흔히 박테리아라고 부르는 세균류와 곰팡이, 단세포 수생생물인 미세조류, 집신벌레와 같은 원생동물, 그리고 감기와 사스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까지 모두 미생물에 속한다. 바다 미생물은 특히 해양에서 살며 증식할 수 있는 미생물들을 말한다. 이들은 꼬리처럼 생긴 플라젤라를 이용해 움직이고 촉수를 통해 다른 미생물과 정보를 교환한다. 하지만 현재 바다 미생물은 1%만이 배양이 가능한 정도. 아직은 미지의 생명체다. 바다는 육지에 비해서 환경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갯벌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연안, 그다음에 깊은 바다를 쭉 갈수록 어떤 햇볕이 드느냐 안 드느냐 그런 차이, 온도적인 차이, 그다음에 염분의 차이,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다른 생물체와의 어떤 그 상호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거기서 적응하면서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그 40억 년 동안에 체득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들이 육지에 비해서는 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